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예, 자 2부에서도 주요 정치 현안 다룰 텐데요. 제가 한 그저께 JTBC 장르만장에도 우리 박성태 소장님의 그 고향에 잠시 들렸다 왔습니다. 예, 가서 당시 작가로서 가신 거죠? 작가로서 갔는데 작가 박재용 재용 작가. 예, 정작 또 제 방송에서 좀 말씀을 제대로 안 드린 것 같아서 예. 뉴스의 눈물. 예, 뉴스의 눈물. 예, 이 책이 이제 재밌어요. 생생해요. 이 불법 계엄 이후에 당시 박정희 앵커가 눈물을 흘려가지고 맞아, 울컥하고 막 눈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예. 공감했던. 그래서 사실 언론이 가야 될 길을 정말 이 박 앵커의 눈물이 그때 잘 보여줬다. 아니 그렇게 거룩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첫 번째 챕터에 제 이름 나오니까 꼭 많이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 저를 욕하시는 그러면 분들. 책이 나가겠어요? 지금 댓글에 장배신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게 장동혁 배신인지 장성철 배신인지 헷갈리는 마당에 예. 댓글에 저거 나온다고 안 나갑니다. 이게 제일 잘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쭉 보니까 언론을 준비하는 분들은 필독서예요. 나는 이런 언론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어떤 이런 책자보다는 살아있는 어떤 모습들을 여기 담을 수 있어서 특히 이제 박지영 앵커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생긴 앵커. 그래서 얼굴이 저는 절반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쓸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써놔서 근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뭉클할 거다. 눈에 우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우수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책을 쓰는 기자 후배들을 참 존중해요. 아, 예.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기자 생활하다 보면 저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한 10년쯤 하잖아요. 예. 그럼 그렇더라고요. 야, 나는 맨날 남의 얘기만 받아 쓰고 누구는 뭐라고 얘기했다. 누구는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나는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후배들이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내가 야, 그동안 취재했던 걸 갖고 책을 써라. 책을 쓰는 게 너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재영 앵커가 또 이렇게 또 책을 써서 알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이후에 자기를 찾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아니 이렇게 열심히 말들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어요. 이 베스트셀러 작가 출신 장성철, 보수의 민낯 보습이 베스트셀러 작가 출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몇 권 나갔어요? 10,000권 좀 안 모두 나갔어요. 단상. 단상 베스트셀러요? 두알 용기 베스트셀러 올랐다가 없어졌죠. 책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알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여기까지 하고요. 장성철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7세까지 찍었습니다. 이거 대단하십니다. 다 책을 나만 책을 못 그럼 냈네요. 국문과 예, 국문과 저는 이제 비평을 주로 하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박성태의 비평이 하나 나오겠군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정치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을 했습니다. 오늘 회동을 해서 이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필요성에 합의를 했고 범위 핵심은 특검 추천권인데 약간 이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니 누구부터 하실까요? 장 소장님. 네. 일부의 가치도 없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어떤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저는 이율배반적인 생각과 판단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부분들이 국수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내란 특검 하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이율배반적인 판단을 결정하는 정청래 대표가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은 당분간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일단 뭐 저는 정청래 대표 말에 그 동감합니다. 지금 일구의 가치도 없다. 근데 앞에 지금은 왜냐면 지금 경찰에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게 압수수색 내지 수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최혜병 김건희 내란 특검은 아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몇 년을 끌었던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검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은 사실은 일구의 가치도 없지만 나중에 수사를 다 지켜보고 그 수사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인 의구심이 생겼다면 그 나중에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하더라도 하자고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 김영. 근데요, 이거는 그 통일교 게이트는요, 예. 사건의 성격, 그리고 관련자들, 그리고
그 수사 주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반드시 특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사건이라는 것은 통일교라는 이른바 이단인지 사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종교 집단이 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금력을 이용해서 예. 그걸 가지고서 여야의 핵심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교인들을 동원해서 어떤 정당에다 당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정당을 뒤흔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불법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그런 커다란 범죄예요. 이게 사건의 성격이고 두 번째 관련자들 보세요. 아니 지금 권성동 의원은 구속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다른 거론되는 정치인들 보면 다 내로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관이 2명이나 있는데 1명은 낙마했고 그다음에 국정원장 이름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때 한학자 씨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가지고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이건 당연히 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상적인 수사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왜? 경찰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 집권당이 다 갖고 있잖아요. 예, 행안부 예. 장관하고 대통령이 짓고 있는데 이거 그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정치 검찰을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특검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국민들은 그러면 검찰은 못 믿겠고 나중에 그만두면 옷 벗으면 변호사라도 할 수 있는 검찰은 못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가지 날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찰 그 인사권 쥐고 있는 그 경찰들이 자기 인사권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뭐 천하람 원내대표 만났는데 안 되더라도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계속 요구할 만한 주제라고 봐요. 예. 민주당이 일단 수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검이긴 하지만 계속 정치 공세로도 압박할 수가 있고 또 아예 이게 나쁜 스탠스가 아니거든요. 포지션 자체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그냥 이게 특검해서 털어버리는 게 낫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만약에 털어라. 금품을 정말 받은 의원이 있다. 예를 지금 의혹이 대상이 되는 분이 나와 있다.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털어버리는 게 맞는데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 갑자기 우우 나온다거나 너무 그런다면 예를 들어 불안하겠죠. 다시 덮어야 될 것 그렇죠. 같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이전에 드루킹 특검이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 여권 인사가 개입되면 전재수원이 장관을 했지만 사실은 친명의 핵심이라고 불렸던 분은 아니고 예. 그러면 여권 인사가 개입되면 무조건 다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냐. 이 정도로 반박은 가능하죠. 자, 여기서 그럼 매년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가수사본 국수본이 지금 맡아갖고 지금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네. 바로 압수수색 진행하고 네. 한학자 씨도 막 지금 접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경찰의 수사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그렇죠. 않겠냐? 사건 접수 5일 만에 예. 그 의원실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주변부를 샅샅이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들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똑같고 그리고 행태 자체가 한치의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예. 저는 좀 100번 양보해서 전재수 전 장관이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현 정부에 뭔가 오점이 있기 때문에 덮지 않겠냐 하지만 전재수 전 장관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2018년도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때 관련돼 있는 만남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여야 정치인이 26명으로 진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명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면 좋은지 지금 3명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명의 수사 결과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뒤로 통일교라는 게 정교 유착에 대한 노비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끊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봐서 추후에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예. 근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특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개혁신당도 지금 부적절한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그래요. 특히 개혁신당이 아쉬운 게 예. 국민의힘 만나면 개혁신당은 이제 3자 추천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오염이 됐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상들이 더 많을 것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끼어 있지 않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이 말하자면 통일교 특검이 됐을 때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청정지역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텐데 이해충돌이 없으니까. 예.
근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하고 만나지 특검 주장하잖아요. 아, 네네. 이미 나중에 이제 제외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보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쉬날 수밖에 없다. 죄송한데요, 장 소 소장님 예. 댓글에 함은순 씨가 니들은 그렇게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라는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 니들은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라는데 네. 그러니까 이 그러게- 말씀은 그러겠죠. 국민의힘이 항상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지켜봐야 된다. 네. 당시 이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김건희 특검 주장할 때 네. 이제 국민의힘이 항상 특검하자고 자동으로 그랬잖아요.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하자라고 항상 했을 때 민주당이 또 왜 안 하냐 믿을 수 그때 없다. 야당 때는 안 그랬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때 특검 추진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아니 주장을 계속 했잖아요. 이제 주장을 했어도 안 됐고 예. 결국에는 이제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그게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지 네. 실질상으로 저는 그 당시에 상황이 좀 주장한 다른 명분이 네, 있었잖아요. 다른 건 제가 분명히 우리 돌아볼 거니 그 행태는 비슷하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 주장인데 예,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어요? 김건희 씨에 대해 수사했나요? 압수수색 한 번이라도 했나요? 안 했죠. 예. 그다음에 윤석열과 관련된 사람들 수사했나요? 야당 대표만 주구장창 수사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의 저는 검찰의 수사의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특검 주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경찰이 현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의원 등등 아주 신속하고 아주 가열차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의심이 김재욱 가는 최고. 게 예.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쇼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쇼. 8월 달에 사건이 나온 다음에 11월 달에 질질 끌다가 이게 터져 나올 것 같으니까 사건 번호 부여했다. 이러면서 지금 넘어가고 12월 달에 그게 언론에 공개되니까 그냥 하도 들끓으니까 바로 경찰에 넘겼잖아요. 예. 그랬더니 피의자로 그 곧바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 시키고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 있는 패널들 중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 아니 그거 별거 없어. 이런 얘기 벌써부터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는 봐 우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니까 특검하면 안 돼 알았지?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아마 시간만 질질 끌 겁니다. 국수본의 수사는 쇼다. 네, 시간만 질질 끌면서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고 다른 사건이 터져 나와서 이게 묻혀지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끌다가 나중에 뭐 한참 지난 다음에 뭐 봤는데 뭐 별거 없다고 해서 뭐 잔챙이 몇 명 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덮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이런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특검을 해야 된다. 누가 봐도 아마 조금 베테랑 기자들이면 예. 다 보일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단언컨대 2달 안에 이 수사는 마무리된다. 의미 있게. 네. 아 의미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되죠. 오. 당연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밥 사기 겁니다. 해야겠네. 이게 밥사기. 질질 끈다라는 것은 예. 전혀 저는 예측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권은 다르다. 그거는 대단히 좀 위험한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특검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민주당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공평하게 정정당당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수사본부장 누가 임명을 합니까? 경찰청장 누가 임명을 합니까? 그런 것을 보면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제한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특검으로 가는 게 맞죠. 지금 근데 상황이. 이- 이제 박 실장님. 그때랑 좀 달랐던 게 윤석열 정부 때랑 아까 서영수 소장 얘기대로 당시 검찰이 대놓고 대통령의 뭐 사냥개 같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예. 신뢰를 잃은 거였고 또 대통령 관련 사건이잖아요. 음. 대통령 사건 관련은 사실 경찰도 힘들어요. 음. 근데 경찰이 과거에도 뭐 여당 의원이 물론 이제 전재수 의원이 장관을 좀 전에 물러난 분이긴 하지만 아주 권력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원래 친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도 하면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뢰를 못 받는 건 맞죠. 예. 그리고 저도 뭐 지금 하는 게 약간 쇼 같다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말씀도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제가 경찰이어도 신뢰를 받으려고 일단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히스토리가 쌓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살아있는 막 권력에 압수수색- 대한 수사의 실적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이게 것으로- 믿어보자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근데- 우리가 제도를 만든 이유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눈치 보지 않게 수사를 하자라는 제도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아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권 인사는 무조건 다 특검으로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특검을 가야죠.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여권 그러진 관련된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이건 그러진 워낙 큰 않았습니다. 사건이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거대 종교 집단과 아니 그러면은 여권 인사 여야 중에 정치. 정치 자금 수수한 사람들을
그러면 다 한 명이 특검으로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명이잖아요. 지금 16명 이름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 국민의힘까지 하면 26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의원들에 대한 예. 부분들이 예. 지금 단순하게 만남 그다음에는 뭐 이제 뭐 정치 후원금 하는 부분들까지 수사의 대상이냐라는 예. 것은 그냥 특검 받아서 그 쓸데없이 돈 들여서 그거를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턴다. 하니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특검해야 된다. 이 논리가 저는 조금은 납득이 안 돼서 주장을 하세요. 근데 앞서 말한 대로 특검을 하기 힘들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최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예. 검찰 없어져서 완전히 만세 부르는 집단은 정치인들이에요. 아, 네. 그렇지. 놓았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여기서 예. 예, 경찰이 잘해야 된다. 예, 그동안에 우리가 쭉 봐왔는데 경찰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체포하고 수사하고 못합니다. 여태까지 못해왔어요. 이거는 경찰이 굉장히 새겨드려야 될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동안에 뭐 칼을 휘둘러서 여러 번 이렇게 뭐 그 거대 우리가 거악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뭐 재벌들의 어떤 비리라든가 무슨 정치인이라든가 뭐 차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 했었잖아요. 했죠. 예. 근데 그게 마음에 차지는 않아도 성에 차지는 않아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거악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해왔던 게 검찰이에요. 근데 예. 그 검찰 다 날려버리잖아요, 이제. 예. 날려버리고 경찰에 맡겨요. 예. 그러면 경찰에서 이제 앞으로 과연 이런 커다란 사건을 과거에 무슨 동경지검 특수부라든가 뭐 이태리아 마니폴리테처럼 무슨 뭐 정치인들 수사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될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이번 사건이 지금석이 될 거예요. 봐 그냥 넘어가잖아 전부 다 이래서 만세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사건을 경찰이 정말 잘해야 되고 그렇죠. 김 최고위원님 지적이 맞거든요. 경찰이 권력 수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요 인사를 다 이제 검찰총장 인사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찰 쪽은 제가 이렇게 쭉 옆에서 봐도 별의별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아까 외부에서 수사하면 압력 들어가면. 인사에 일단 영향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인사 얘기도 사실은 검사 인사도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경찰도 나라에서 하는 거고 경찰 인사 검사 달라요? 근데 이제 약간 문화가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검찰이 망했는데 예. 검사들은 그냥 옷 벗고 나가면 또 먹고 살잖아요. 변호사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그냥 나 안 해. 나 그냥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하세요.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검사고 그 안에서 검사장 달고 무슨 뭐 이렇게 총장 다르려고 하는 네. 권력 추구형 검사도 있겠지만 또 안 그런 검사들도 있거든요. 단기 필마로 그렇죠. 그런데 경찰들은 그게 훨씬 좀 적다는 옷 거죠. 벗으면 그리고 할 게 권력 없어요. 수사도 잘 못해요. 옷 벗으면 제가 아는 뭐 치안감 이런 분들도 나가면 그냥 어디 아저씨예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직들이 조금 있습니다. 각 대학에 있는 직. 그러시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아,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좀 면을 걸고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사를 수밖에 해봐야겠다. 없어요. 이런 경찰들은 결길 갖기 어려운 구조다. 그렇죠. 경찰 계속 조직 올라가지 자체가. 않으면 나가면 그냥 야, 이건 동네 경찰의 아저씨입니다. 명예까지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인데 예. 경찰은 뒷배가 없어요. 뒷배. 검찰은 본인은 적당히 하고 나와서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딜을 해도 걸려도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와서 변호사하면서 또 거기에서 정권회 받으면서 돈 먹고 사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을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에서는 예. 정말 경찰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는 경찰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지난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이 권력에 조아렸던 거와는 다르게 예. 경찰 조직 자체에서는 굉장히 깨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저는 이게 잘리고 나서 뭐 이제 뭐 권력에 굴복하고 나서 뒷배가 없으니까 더 충성할 거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더 아싸라게 간다. 저도 김재혁 최고. 기자 7년 했거든요. 아, 경찰 경찰에 출입. 대한 애정이 많아요. 뭐 물론 법조팀장도 했으니까 법조도 출입했었는데 네. 그런데 사실 그 자기 인사권자에 대해서 수사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부장과 편집국장과 자기 사주에 대해서 기사 쓰기 참 어렵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건 어느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특검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고 예. 제가
한동훈 대표가 좀 자주 만나다 보니까 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표를 4번 썼대요. 아, 검사 시절에 네, 검사 시절에 사표 4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쓰는데 예를 들면 한 번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수사를 하는데 위에서 계속 이 사람 소환하겠다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소환하겠다라는 거하고 사표하고 같이 딱 놓고서 나갔대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야, 너 왜 그러냐. 뭐 그러면서 그 한동훈 전 대표 지로는 그러더라고요. 그거 올바른 걸 갖고 질러버리면 윗사람 뭐라고 못 그럽니다.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그냥 하면 됩니다. 경찰도 올바른 걸 하고 질리세요. 네, 하겠죠. 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경찰도. 이 전제가 검찰과 경찰은 믿을 수 없다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장의 수사기관을 못 믿으면 이제 특검청 만들어서 모든 수사 특검해야 되는 거예요. 특검청을 그러니까 모든 수사 특검해야 돼요. 경찰 못 믿는다며. 아니 그러니까 저는 특검청 임명 또 누가 해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특검도 필요 없어요. 이 논리면 아무것도 믿는 게 없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얘기했던 걸 저는 되돌아보면 이게 안 지난 막아야지. 윤석열 정부에 너무 관성화돼 있어서 야. 꼭 똑같이 그럴 것이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아예 다르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을 하는 게 맞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기 싫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사건과는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믿어도 되는데 대신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나 경찰청장이 이거 보고하지 마라. 제대로 해봐라. 어허.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된다고 안 봅니다. 내잖아요, 지금 이거 민주당에서 며칠째. 다 챙겨요 어차피. 알겠습니다. 며칠째 안 내잖아요. 근데 특검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 민주당도 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네, 그걸 지켜보시자고요. 민주당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당에서 합의를 했어요. 2심부터 하자. 네. 그리고 판사 추천은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내부에서 추천하는 거. 예, 요거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 사실상 처음에 추천했던 것보다는 위헌 요소를 거의 다 없앴다. 예.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없앴다. 완전히 없앤 거 맞아요? 예, 예, 완전히 없앴다고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국민들이 우려가 있어서 추진을 하고 처음에 이제 위헌 소지가 좀 있었다는 거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예. 이 부분을 수정해서 네. 실소안에 대한 어떤 법원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결정권한 부분들은 다 마련했기 때문에 크게 뭐 근데 일각에서는 얘기는 또 어떤 없을 법조인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다. 저도 그래서 그래서 그거 자체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거 너무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는 진짜 민주당 패널들한테 딴 데 가서도 그런 예. 얘기 예. 하는데 첫 번째는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 그게 위헌이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다가 예. 1심, 2심, 3심을 다 가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2심부터 추천 하겠다. 권한을 법무부 장관까지를 포함해서 추천인을 행사하겠다 그것도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뺀 다음에 야 이제 봐 위헌이 아닐 것 같은 걸 만들어냈어 2심부터 할게 라고 이런 누더기로 만들어냈잖아요. 도대체 이런 법안을 왜 만드는 겁니까? 예. 알려드릴까요? 왜 만드는지? 김어준 씨가 원해서 만든 거예요. 김어준. 그 방송에서 계속 만들려고 김어준이 그랬잖아요. 원해서. 거기에 권리당원 아니고. 아, 그래요? 아니 거기서 계속 주장했어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계속 거기에 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어. 결국 지지층 만족용 그런 법안이 아닌가. 봐보세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이거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당원들이 거기서 당사 앞에서 시위했어요. 근데 이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해갖고 걸면 1심 멈춰버리는 거 멈춰야지. 아니에요? 재판 아니면 1심 이후에 2심을 적용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건네받은 재판부 배당받은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아. 2심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근데 이게요. 예. 지금 누구든지 생각하기에 1심에서 네. 중형이 예상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이 소리 싹 들어가 버릴 겁니다. 1심 직원 판사가 그거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사형 아마. 무기징역 제가 내리면 둘 중에 안할 하나 거예요. 내리면 그러니까 아니, 이제 하겠습니까? 원내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다려라. 이미 위헌 소지를 많이 없앴다고 하는데 많이 없앤 건 맞아요. 그럼 완전히 없앴냐? 걸면 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판사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서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겠네요라고 하면 이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지되니까. 예, 근데 그 리스크를 왜 하는지. 바로 안 만든대요. 예, 이제 그런 우려점을 또 여러분들이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민주당도 이 부분을 좀 귀 기울여 좀 들어서 전해주시면 그래, 좋겠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조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